자, 21라운드 프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아쉽게 코로나19 여파로 4경기만 펼쳐집니다. 첫 경기 23일 펼쳐지는 수원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후반기 첫 경기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납니다. 일단 수원은 수원FC전에서 역전패를 당했죠.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석정의 퇴장으로 가뜩이나 얇은 중원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다행히도 수원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한석정의 퇴장이 오심으로 결정이 되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수원은 이제 한석정이 나오지 못할 경우 최성근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지금 전세지는 미드필드를 돌리는 방안까지 고민할 정도로 숫자가 부족했는데 일단 박건하 감독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고요. 그런데 일단 지난 수원 더비에서 중원 플레이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변화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머지 포지션은 지난 수원FC전과 동일하게 나설 전망이고요. 몸이 무거웠던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전체적으로 숨이 좀 트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 1대0으로 잡으면서 산뜻한 출발했거든요. 경기력이 아주 좋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견고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는데 수비 끝내줍니다. 네. 팀 전체가 안정감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은 일단 지난 서울전에서 뛰지 못했던 오재석, 강윤구, 이준석이 여전히 뛰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측면 쪽에 좀 부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조성환 감독이 어제 통화해보니까 김창수 선수의 기용을 고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90분은 소화할 수 없지만 몸을 좀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을 좀 알아보고 있다, 선발로 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자,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저는 김민우와 무고사 꼽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첫 경기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의 몸이 무거운 것도 있었지만 김민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공격에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 게 컸다고 봤는데 수원이 좋을 때는 언제냐? 역시 가운데서 힘을 받을 때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한석종, 그다음에 고승범, 김민우, 쓰리미들이 좋았을 때 공격력이 좋았거든요. 중원이 붕괴된 상황에서 주장인 김민우의 역할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김민우가 물론 이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 관여하는 플레이메이커 형태는 아니지만 침투나 움직임, 그다음에 한 방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유형의 선수잖아요. 김민우가 살아야 왼쪽에 이기재도 살고 그 동시에 제리치 정상분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김민우 선수의 부활 아마 수원 팬들 간절히 바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인천은 역시 무고사입니다. 무고사가 터지니까 역시 인천이 살잖아요. 지난 경기도 결승골을 넣었고요. 이제 거의 베스트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무고사는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움직임을 통해서 인천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무고사의 부활로 인천은 공격에 큰 힘을 받게 됐는데 수원이 사실 지난 수원 더비에서 라스에 굉장히 고전을 했거든요. 세컨볼 떨어지는 볼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쉬웠고 김현과 투톱 카드를 지금 인천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훈련에서도 이 카드를 실험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현이 떨구고 무고사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연결된다면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김현의 출전 여부는 좀 이 당일이 돼야지 알겠지만 무고사 선수는 분명히 나서거든요. 이 선수의 발끝이 굉장히 승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인천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흐름에서 수원에 앞서 있는데 사실 저보다는 이 만 기자 입에 집중하는 팬들의 어떻게 할지 과연. 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인천 수원 붙으면 득점이 많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저득점 무승부로 조용하게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일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 서울전인데 양 팀 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날 경기 핵심은 송민규가 될 것 같은 좀 분위기입니다. 송민규 없는 송민규 팀. 그렇죠. 네, 송민규 사가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가깝게는 그 송민규가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에이스가 빠진 상태로 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 그 ACL은 송민규가 올림픽 대표 일정 때문에 빠진 거지만 이제는 진짜 송민규 없이 살아가는 법을 조금 깨달아야 되는. 왜냐하면 포항은 ACL보다는 리그에 훨씬 집중을 한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기선 실험을 좀 많이 했고 이제는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 송민규가 빠졌다. 김기동 감독은 일단 최근 인터뷰에서는 어느 정도 톤다운이 되긴 했는데 분명히 송민규 사가가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분위기를 추스르고 나올지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강원 사례에서도 보듯이 팀 분위기는 분명히 경기력과 분위기는 좀 일치하니까요. 김 감독 입장에서는 야 얘들아 우리 민규 없이도 잘할 수 있잖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반대로 서울 입장에서는 최근 포항의 상황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내심 바랄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 스틸리아드의 팬들이 걸개를 걸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포항 선수들에게는 좀
좀 악영향을 미치기를 좀 바랄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지난 14일에 인천전 패배로 리그 무승이 12경기로 늘었습니다. 그 21일에 광주가 강원을 꺾으면서 최하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이 경기마저 잡지 못하면 정말 대단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벌써 12경기군요. 네. 뭐 기대를 걸 만한 건 역시 영입생들인데 가브리엘이 지난 인천전에서 지동원이랑 나랑 데뷔했는데 지동원보다는 오히려 가브리엘이 더 좋았다. 유연하고 네. 의욕도 있고 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쪽으로 조금 힘을 실을 것 같고 데드라인에 영입한 미드필더 여름이 중원 장악에 도움이 되기를 좀 바랄 것 같습니다. 수비가 다소 고민일 것 같은데요. 초 핵심이죠. 오스마르 선수가 인천전에서 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할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홍준호는 이적했죠. 그리고 체프만 아직 자가격리 끝나지 않아서 수비 숫자가 일단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미뤘던 3백 대신 4백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포항도 새로운 선수 효과를 좀 기대할 텐데 기사도 나왔죠. 공격수 김현성이 다쳐서 공격진은 기존의 타시, 크베시치, 임상혁 중심으로 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베시치도 몸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지금. 네, 팔라시오스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공격진에 좀 변화를 주긴 어려운 상황. 그래서 ACL에서 좋은 모습 보인 권기표가 좀 깜짝 활약을 하기를 좀 바랄 것 같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선 포항이 3연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임상혁 안 뽑을 수 없죠. 팀 내에서 송민규 다음으로 많은 6골 기록 중이고 지난 4월 서울전에서 결승골 넣은 기억도 있습니다. 서울 측면 수비가 약하다는 그런 약한 고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임상엽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최근 물올은 뭐 자신감 득점력이 서울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 같고요. 서울은 가브리엘 봐야죠. 지동원은 본인이 프리시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몸을 끌어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활약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브리엘 쪽에서 뭔가 좀 해결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뭐 나상호 조용욱이 측면에서 흔들어주면 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임상엽 입장에서는 송민규 없을 때 자기가 에이스라는 그런 걸 확인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애매할 땐 무승부입니다. 저는 서울이 반등하지 않을까. 승부수인데? 포항이 정상 전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이 지난 경기에서 뭐 승리는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화 온다. 김기동 감독. 네,